930 투자전략실입니다. 오늘은 처음 인사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 지점의 류민수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이제 류민수 차장님과 다뤄볼 930 투자전략실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인터배터리 2021 K배터리 총출동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바로 오늘이죠.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쪽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인터배터리 2021이 개최가 됩니다. 좀 자세한 내용들, 네, 오늘부터죠. 인터배터리 2021이 개최가 되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이번 인터배터리 2021에서 미래 혁신 기술이 되고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매일경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선보일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역대 최대 K배터리의 경연이 예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충전 그리고 재활용 기술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어떤 신기술을 보여줄지 저희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최가 되는 인터배터리 2021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삼을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장님? 사실 네. 관전 포인트가 원래 많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네. 배터리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좀 답보 상태이셔가지고 사실 과거에 같으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가 모멘텀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다소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일단 중국하고 이제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중에 하나고요. 일단 규모 자체는 역대급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참여 업체가 한 300개 업체 되거든요. 네. 여기는 미국의 이제 해외 업체는 다우나 그다음에 정유회사 베이커 휴즈 등이 있는데 대부분 이번에는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참여 예정이고 있고, 근데 해외 업체들의 어떤 그 참여는 적지만 네. 제가 볼 때는 해외 배터리의 어떤 연구진이나 기술자들이 분명히 참가를 하면서 우리 K배터리가 지금 기술력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분명히 와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이죠. 이 셀 업체들이 이번에 양극재 쪽에 있는 NCM, NCA, NCMA 각각의 이제 형태들로 요번에 좀 선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차세대 배터리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밀도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NCM, NCA, NCMA라고 하는데 각각의 원소 기호를 앞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행 거리를 향상시키는 부분은 N, 니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커서 하이니켈이라는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켈 함량을 최소 80% 이상으로 올리는 거에 배터리 3사가 좀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NCM이 이제 기존의 어떤 3세대, 3원 체계의 그 주력이었는데 지금 망간 부분을 약간 줄이고 삼성 SDI 같은 알루미늄 NCA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A는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또 중요한 원소라는 부분이어가지고 삼성 SDI는 NCA,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NC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에 NCMA를 업계 최초로 지금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확대 속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어떤 기회의 요인이 또 생기고 있는지 궁금한데, 애플이 근데 전기차 배터리 공급과 관련해서 또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K배터리 위치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애플 네. 기사도 저도 봤는데 네. 이제 사실 이제 애플이 과거에 우리 이제 현대차 얘기도 있었고 LG전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애플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수요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공급선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CATL이나 비아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과정이지만 초기 과정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분명히 한국과도 K배터리하고도 좀 얘기를 할 것이다 차후에. 그러면 이런 부분 또 차후에 모멘텀을 작동할 부분이 크고요. 일단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는 배터리나 반도체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 정책에 따르면 중국이 과연 CATL이나 비아드가 과연 미국의 공장을 짓고 이게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네. 향후에 하반기에 K배터리의 어떤 이쪽 부분의 어떤 서로의 협상 이런 부분도 기사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 주가 모멘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뭐 전기차 시장 확대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는 분명 K배터리가 기회 요인이 훨씬 많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네. 상반기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 이제 자동차 반도체 그 쇼티지 문제가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데이터들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괜찮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높고요. 네. 전기차 부분도 하반기에 볼륨 자체가 지금 최소 470만 대에서 670만 대로 한 11%에서 20% 하반기 출고량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터리 시장도 같이 연동돼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 한번 연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전을 하고 있고요. 시애틀이 좀 따라온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의 배터리 강화 측면 이런 거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산업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확산세가 연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많은 전기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드향, GM향 네. 뭐 네. 이런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이제 내재화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해야 됩니다. 내재화를 하든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든지 일정 규모의 어떤 계약을 설립하든지. 근데 지금은 조인트 벤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GM이든 포드든 이렇게 고정적인 수요처를 발주처를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큰 얘기를 해봤고요. 이 안에는 또 대표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네.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LG화학을 골라봤습니다. 최근 뭐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가 약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또 접수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화학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초읽기가 다가온 거고요.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배터리 시장이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얘기했지만 상당히 초반에는 올해 초반에는 중국 업체들 비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폭스바겐의 어떤 배터리 내재화 얘기, 그 다음에 또 5월에 우리나라는 공매도라는 부분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영향이 큰 것 같고 글로벌 어떤 IB 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매도에 대한 그 매도 의견의 리포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급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보면 배터리 쪽에 중국 업체들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차후에는 또 수급이 이쪽으로 또 개선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아직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아까 주가가 좀 부진한 측면으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LG화학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 만약에 상장 이벤트,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벤트가 없다면 저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아쉽게도 잠깐 상당 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주가 희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결이 좀 다른데 일단은 선택지가 분명히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는 게 조만간 그리고 7월 뭐 이후에는 상장될 얘기가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화학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상장 이벤트가 소멸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고 있는 일 자체는 너무나 지금 괜찮죠. GM과의 뭐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그다음에 양극자 생산 소재 설비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네. 4680이라는 그 테슬라 배터리 셀 그 신형 그 소형 원통형 그 셀 배터리를 납품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좀 연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쉽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LG화학은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차장님도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뭐 회사인 LG화학의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해서는 살짝 우려감을 네. 가지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감안해서 할인했을 때 LG화학의 가치나 뭐 주가 수준을 우리가 좀 계산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투자 매력도로는 별점을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별점 일단은 네. 현재 수준에서는 3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네. 개를.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LG화학 최근에 주가 상당히 또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트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네. 네, LG화학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주가가 0.50% 빌리며 80만 4천 원에 거래가 근데 되고 이, 있습니다. 예, 네. 주가를 보면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여기 이 정도 라인 제가 볼 때는 한 그 77만 5천 원, 요 정도 77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77만 원에 하향 이탈이 된다면 그렇다고 거기서 또 이게 묘한 게 이렇게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한 다음에는 조금 더 하향 이탈한 어떤 하락 이후에는 다시 또 반등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77만 원 정도 오면 신규 매수분들 한번 매수는 가담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장기 보유로 가져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뭐 각각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좀 매수를 하신지 좀 오래되셨다. 네. 예를 들면 100만 원 전후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 거의 그러면 20% 가까이 손해가 20% 넘는 그렇죠. 손해인데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70만 원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 70만 원 75만 원이고 76만 원, 70만 원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에 오면은 한번 조금 물량을 좀 실어서 그래서 약간의 95만 원 정도가 오는 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이때 한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순수 이제 앞으로 LG화학은 화학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중점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온다면 저는 배터리 탑 1 원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 배터리 분야에 관련해서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골라볼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이제 아까 이 배터리 쪽에서는 출력 문제, 그다음에 주행거리 문제, 이런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양극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배터리 배터리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40% 이상, 40% 차지하는 게 또 양극재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선도 업체로 보시면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LNF인데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은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얘기가 나올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쪽 그 SK 이노베이션은 많은데 지금 오너 리스크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좀 주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미국의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증설이나 증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NCA의 최고의 대가고요. 그다음에 NCMA도 뭐 여러 업계에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먼저 했다는 얘기도 LNF보다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술력은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양극재, 배터리 소재 쪽에서 양극재를 먼저 보셔야 되고 양극재 소재 업체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속적인 증설을 하고 있고 네. 하반기 증설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격적인 증설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삼성 SDI도 추가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되면은 좀
에코프로 BM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지금 네. 미국의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신북 북미 자유협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네. 미국에 지금 2023년까지 공장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 및 어떤 검토, 계획, 실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공장 증설을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증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쪽도 미국에 또 자체적으로 공장 증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멘텀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두 번째 이 종목에 대해서는 차장님이 별점을 몇 점 주실지 궁금합니다. 투자 매력도는? 예, 원래는 한 5점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네. 일단 배터리 쪽이 지금 주가 지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별점 4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세인 점만 빼면은 네. 5점짜리 만점짜리 종목인데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러면 최근에 주가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은 올해 1월에 2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네. 20만 원 찍은 이후에 그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 아니에요. 상당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써야 되는지 버티고는 있어요. 지지가 되고는 예, 지지가 있군요.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보다 혹시 좋은 아니요. 표현들 많이 예, 죄송합니다. 저렴한 표현에서 그 지지를 계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앞으로 에코프롬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지금은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업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매매가 맞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코프로 BM 두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징적인 종목 2개를 살펴보고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은 관련 이슈 속에서 이 출연자분들의 관심주를 들어보거든요. 네. 오늘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차장님이 꼽으시는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네. 사실 에코프림에 나와서 LNF를 좀 고민했는데 일단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순간이 온다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의 또 배터리 셀 업체 중에 또 SK 이노베이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SK 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후발주자인데 그러기에 상당히 공격적인 SK 그룹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도 상당히 SDI를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MS 부분에서 한 5위 정도를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거고 증설이라든지 캐파 증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북미하고 지금 양대 시장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을 보셔야 됩니다. 유럽과 북미.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기네 거 배터리 업체를 많이 쓸 것 같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을 보고 있지만 네. 결국은 또 유럽을 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저는 이쪽에 상당 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정유 쪽은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안 하고 배터리 쪽만 배터리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 쪽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포드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그 다음에 현대차, 다임러, 폭스바겐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CATL이 상당히 영업이익률 지금 거의 그 CATL이 배터리만 제작을 하는데 지금 영업이익 10%, 20% 근데 아직 LG화학이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올라갔고, 그다음 삼성에서 SK도 아직까지는 손익분기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주가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LG화학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손익분기점이 빠르면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배터리셀 쪽에 소재 쪽에 이쪽 분이 전자부문 쪽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 사업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지가 그렇죠.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좀 네.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배터리 대형 3사 업체 중에서는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하반기에 배터리 사업 가치가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좀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단계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네.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결국은
지금 삼성 SDI를 따라잡고 네. 캐파 증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LG 에너솔루션, CATL 그 다음에 파나소닉하고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SK 이노베이션 여러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적인 어떤 증설이라는 부분, 공격적인 투자라는 부분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그 배터리는 증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착안하셔가지고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행사 대비 빨라지는 증설 속도와 더불어서 이제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골라주셨으니까 투자 매력도 별점 만점일까요, 사장님? 별점 만점을 역시나 드리고 싶은데 네. 단기적으로 아직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하방 지지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 네. 배터리 LG화학이나 삼성 SDI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시라는 부분에서 지금 증시라는 어떤 금리라는 부분,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고점분이 좀 감점 요인이 돼서 4점을 드리도록 4점을 하겠습니다. 주시는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매크로 변수 때문에 별점 하나를 빼주신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예. 대외 변수 속에서 좀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혹시나 기회가 왔을 때 네. 얼마에 좀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를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저는 26만 원 초반대면 좀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뭐 한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22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22만 원 사실 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너무나 좀 잘 매크로 변수라는 부분, 시장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요 정도 룸은 밑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 저는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26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26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하시고 네.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뭐 정고점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30만 원 초반대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목표가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K 이노베이션 오늘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차례를 기다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장성은 뚜렷해 보이지만 주가라는 게 타이밍도 중요하니까 일단 SK 이노베이션 26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3개의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었는데요. 오늘 투자 매력도 차장님께서는 별점 3개를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SK 이노베이션을 직접 골라주셨는데 아쉽게도 좀 대외 변수 속에 별점 하나 빼고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와 함께 매수 가격은 26만 원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1이 오늘 개최가 되지만 모르겠어요. 주가에는 크게 모멘텀이 되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또 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의 차례가 올 그날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차장님? 너무나 잘 해주셔가지고 네.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네.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